우리 삶에서 기술사회 발전에 묵묵히 기여를 하고 있는 공학자들 초청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원투원 인터뷰 시간, 한국전기연구원 방승민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전기연구원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 그리고 전기에너지라고 할까요? 전기 전력에 관해서 요즘 전기에너지가 어떤 거에 포커스 맞춰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는데, 일단 채널의 취지에 맞게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통대에서 전기공학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바로 한양대학교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통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학사를 마치고 석사로 고전압철현 전공을 한 다음에 사기업에 갔습니다. 석사하고 사기업을 석사하고 하셨네. 사기업에 갔었어요. 거기는 몇 년 근무했죠? 총 회사를 2곳 다녔었고요. 그때 한 총 근무 개월수는 3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한국교통대라는 학교에서 전기에너지를 했고, 그리고 석사, 박사도 전기에너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매력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학부 때 공부를 1학년 때 그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부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학과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때 들어서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친구들끼리는 야, 1등은 전기공학과, 2등은 전자공학과 막 이렇대.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친구들 얘기만 듣고 선택사항 1번 전기, 2번 전자, 3번 뭐 이렇게 해서 적었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1번 적었으니까 전기공학과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매력을 이렇게 때보다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전기공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전자전기 컴퓨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배님이 뭐 한전 준비한다 했었어요. 저 1학년 제가 뭘 알겠어. 그냥 한전 좋은 곳인가 보다. 뭐 공기업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전기라는 게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공기업에 가도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저도 전기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선택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전기가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은 들고요. 자, 그런 뭐 선배님들에 의해서 전기를 했어. 근데 이제 석사, 박사는 본인의 의지란 말이지. 맞아요. 석사는 왜 고전압을 선택했느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학부 2학년을 들어서 아까 이제 세부 전공으로 전기공학과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1학년 때부터 느꼈던 생각인데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휴학도 하고 싶었고 대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그냥 학교 때려치고 공장 가서 일이나 할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생다운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1학년 때 가보니까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만 하게 되니까 이게 이 생활이 맞나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다졌던 공부들이 가장 기반이 돼서 중요한 공부가 됐지만, 공부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저희 이제 2학년 반에 이제 담임 교수님이시죠. 지도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 그 지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공부가 전자기하학이었습니다. 전자기하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전자가 이렇고 저렇고 패러데이가 저랬고 얘가 이랬대요, 저가 저랬대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 피지컬 미닝이라고 해야 되죠. 이론을 알면 된다. 수학적인 수식은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이 어차피 돌려주기 때문에 이론을 알면 된다. 그래서 이론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계시는 연구실이죠. 연구실로 그냥 2학년 때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 연구실이 뭘 하는 연구실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무작정 교수님께서 계신 그 연구실이고 교수님께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작정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던 석사 형들이랑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도 같이 하고 뭔가 연구하는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학부연구생 하다가 바로 석사 과정을 그쪽 하지 않고 한양대로 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죠? 아니요, 석사도
교통대에서 네, 하셨구나. 교통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석사도 교통대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3년 반 동안, 8개월 동안 네.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전기연구원에서 약 3년 정도 일하셨는데,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전기연에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 사기업도 경험하셨고, 본인의 인생에서 그 경험을 했을 때, 장단점을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석사를 졸업하고 사기업을 경험하다 보니까 책에서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먼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점들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러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이론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 과정 때 제가 했던 연구 과제들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 개선하고 싶다. 이런 연구들을 더 하고 싶었던 했던 것들을 제가 연구 과제를 써가지고 이제 채택이 돼서 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사기업에서 경험을 했다 보니 책에 대한 이론들이 이 현상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책에 대한 이론들을 현상에 대입할 수가 있었고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박사 과정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단 말이지. 네. 그러면서 파트 박사를 먼저 네, 맞아요. 갖고, 그럼 총 3년 중에서 파트 1년, 풀 2년인가요? 파트는 딱 6개월만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만 했다? 네, 한 학기만 파트를 하고 나머지 2년 반을 풀타임으로 한 겁니다. 풀타임으로 왔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그거였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를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그 동기가 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나는 부족하고 더 배워야 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배울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우자. 근데 항상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깨달았어요. 근데 가장 그게 핵심적으로 그 이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현장에서 업무를 같이 도와주시는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주신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회사를 먼저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제 석사 졸업생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이 친구가 저처럼 어떤 이론에 대한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현상들을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한 상태였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석사까지 공부를 했다고 했었는데 나는 이 친구가 나보다 이런 측면을 더 쌓다 보니 더 많이 나보다 많이 아는구나. 진짜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점점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까 스터디 그룹도 나름 회사에서 짜봐서 다시 이런 원론적인 이런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박사를 다시 가는 게 가장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박사를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럼 순전히 어떤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박사를 받았던 예, 맞습니다. 배웠던 거네. 네, 이게 보통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박사 학위 자체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네, 그렇죠. 왜냐면 진급에도 많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필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순수하게 그 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대학원 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월급이 줄어들고, 정말 큰 이유. 경제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점이 제일 클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맞아요. 나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박사를 늦게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랄까? 맞아요. 왜냐면 박사 과정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을 다 고민하고 갔을 거란 말이야. 네, 그때 나이도 좀 어리진 않았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가 확실했나 보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몸속에서부터 배우고 싶고 제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결혼도 하게 되고 저희 와이프 뱃속에 아기도 생기게 됐었는데 그 아기한테 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박사를 받고 지금 이 순간 박사를 받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다. 지금 받자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받게 됐죠. 여러분들 좋은 아빠가 되려면 박사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나왔는데, 맞아요. 그게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결혼까진 괜찮아. 근데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제 박사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박사학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자녀를 낳기 전에 결혼까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꼭 공부에 뜻 있는 분들은 석사까지만 하고 아쉬운 분들은 꼭 박사까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현이라는 국책연구원과 네. 일반 사기업과의 근무 환경 차이, 본인이 느꼈을 때, 네.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 to 6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해주는 수평적 구조가 아닌 당연한 수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를 잘 따져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 한국전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시험 업무에 한해서 특정 시간에만 근무를 하면은 전후의 시간에는 자율 출퇴근제입니다. 능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조금 더 사기업보다는 덜 딱딱한,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평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동지애가 더 있죠. 사기업은 이제 저분한테 내가 이 보고서가 통과돼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동지애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기업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윤 추구 집단입니다. 그래서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고 그 어찌 보면 전쟁으로 치면 최전선에 있는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긴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국책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돈을 좀 덜 받을 수 있을지라도 일단 연구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덜하죠. 협업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면 그래도 파트까지 했는데도 3년이 굉장히 짧은 맞아요. 기간입니다. 3년을 박사과정 3년 만에 했다는 건 그래도 굉장히 빠른 기간이고 그리고 지도교수님한테 굉장히 잘 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박사 학위를 3년 말고 사실은 더 받고 싶었어요. 더 공부도 하고 싶었고, 교수님 밑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요. 더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제 뱃속에는 저희 첫째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최대한 빠른 기간 동안에 빠른 성과를 달성해서 빨리 졸업하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박사를 입학하자마자 SCI급 논문들을 마구마구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마구마구 써내기 시작했어요.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네. 떨어져도 다시 쓰고, 떨어져도 다시 쓰고, 약간 달려라 하니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물량공세로 이제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자. 그리고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자. 사기업안에 다가가든 아니면은 뭐 연구재단이라든가 뭐 애기평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과제 제안서를 쓰든 빨리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PPT로 정리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사기업들을 돌아다녔어요. 이 과제를 같이 하자고. 같이 해보자.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네. 그리고 아니면은 근데 결국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네, 그래 안 돼갖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 국책과제로 제안서를 쓰자. 그래서 이 국책과제로 제안서를 쓰니까 그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또 빨리 성과를 내자. 그래서 또 열심히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 밥벌이는 하셨네. 되게 잘하셨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도교수 입장에서 너무 이쁘거든요. 그 학생이. 왜냐면 알아서 다 해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너무 이뻐서라도 얘는 꼭 빨리 졸업시켜서 내보내고 싶다라는. 왜냐면 박사과정의 가장 큰 보상은 어찌 보면은 사회로 빨리 나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도교수 입장에서 그런 박사과정 학생이면은 빨리 내보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런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의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수처럼 한 거지 사실. 교수처럼 과제를 먼저 따려고 하고 교수처럼 먼저 논문을 쓰려고 하고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인드가 지도교수님이 알아주셔가지고 졸업을 해주시지 않았나. 제가 저희 교수님께 많이 배웠죠. 그래요?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보고 따라한 것 뿐입니다.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어쨌든 실적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고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은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좀 다른 지도 교수님들은 좀 더 써먹고 싶다라고 해서 더 데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건 또 연구실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 학생 입장에서는 좀 빨리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하나 더 질문해야겠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본인이, 네. 회사 생활하면서 네. 석사학위 마치고 회사를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도 벌고 하다가 아기까지 생겼고. 네. 근데 그때 박사 과정을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던 삶, 그리고 지금의 삶, 다를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박사 과정을 도전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게 더 이득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 삶에서. 그럼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어떻게 좀 회고하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던 순간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대학교에서 석사를 진학하면서 석사에서 사기업을 가면서 사기업에서 한양대를 오면서 학교에서 다시 또 영리연구원을 오면서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가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선택의 연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잘했군 못했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선택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 옳은 선택인 것 뿐이에요. 단지 그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선택을 한 과정에서 아니면 또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힘든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로운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견해 차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다 옳다고 저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지금 제가 결국엔 잘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선택에 따른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석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힘들죠. 이제 힘듭니다. 연구를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지도 교수인 제 입장에서는 그 힘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성장을 하고 실험과 고난 속에서 이제 꽃을 피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 또한 석박사 과정 동안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할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걸까? 진짜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은 선택이었나? 모든 것들을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침에 있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숙련되고 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고요. 올바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선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주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어느덧 마칠 때가 됐네요. 이제 클로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죠. 거기서 고전압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방승민 박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비단 석박사 대학원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